자, 핵심 32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에이스 부르면 100% 해결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상을 보고 이거는 대충 요런 정상 같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이제 해보시고 S를 불러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상세한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요런 문제가, 요런 거는 어떻게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문제 이제 나옵니다. 자, 문제라는 게 이제 대부분 문제 생기면 하드디스크 문제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OS, 프로그램 문제 되는 겁니다. 또는 OS가 아니더라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이 깨지거나 뭐 깨졌단 말을 많이 써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에이스 부른다거나 뭐 바이러스 검사를 돌려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메모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메모리가 잘못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고 또 인터넷이 안 된다.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인터넷으로 해석하면 제일 쉬워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인터넷을 주로 쓰니까 그죠? 자, 뭐 또 프린터가 안 될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시험에 잘 물었어요. 그 중에 주로 물은 게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쪽을 많이 물고요. 네트워크나 이거 프린터 쪽은 어쩌다 한 번씩 물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대요. 그럼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지우면 되죠, 그죠? 특히 애들 게임, 특히 3D 게임. 그런 건요, 기본으로 6기가, 7기가 많이 묻는 걸 몇십 개까지 묵어요. 그거 하나 지우면요, 용량 확 늘어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지울 만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집에 잘 넣고 있는 영화 한번 보고는 아까워서 계속 놔둬요. 그러면서 그게 쌓이면 그게 영화 하나가 요즘엔 또 용량이 또 커져가지고, 옛날에 1.4기가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이제 화질을 좋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7기가, 8기가짜리 영화들이 있어요. 뭐 3D라든지 블루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막 7기가, 5기가 막 이렇습니다. 걔들도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 영화를 봤다면은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우긴 그러고 다음에 또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굳이 다음에 볼 건데 몇 달 후나 뭐 1년에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에 넣어놓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DVD로, CD로 구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라벨에다 적어놓고 이름을 딱 적어놓고 CD 케이스에 딱 넣으면 되면 그럼 나중에 보고 싶을 때 걔를 꺼내면 되죠. DVD 같은 경우는 1.4기가 정도 넣으면요 3개가 들어가요. 그죠? 걔가 왜 4.7기가짜리니까 그거다가 영화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하드디스크 용량을 그만큼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걸 그거 탁 넣어놓고는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삭제한다거나 그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자,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 있었죠? 책상 정리하라 하는 거. 디스크 정리. 그죠? 요걸 함으로해서 여러분이 묵은 거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쌓여있어요. 방에 가보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집 정리하면 막 한 보따리 나오죠. 그죠? 그걸 다 갖다 내버리면 됩니다. 그죠? 내버리든지 아니면 누구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앞에 딱 내놓고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딱 적어놓으면 알아서 가져갑니다. 그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분리수거하든지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돌렸을 때 그 정도 용량이 한 몇 기가 정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백업 파일을 백업 후 삭제. 바로 여기 이제 쓸데없는 영화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백업하라는 거예요. 백업 후에 삭제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또 완전히 없애버리면 다음에 또 그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죠? 갑자기 속편이 나왔어요. 그럼 옛날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영화가 속편을 보고 싶은데 옛날 영화가 기억이 안 나니까 속편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다시 한번 본다거나 그때는 백업한 다음에 삭제하라 이 말이죠. 자, 휴지통 파일을 지워도 돼요. 왜요? 휴지통은 하드디스크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겠죠? 그죠? 여러분 안방에는 큰 거 갖다 놓고 애들 방에는 조그만 거 갖다 놓는데 그러다가 식당용 쓰레기통 갖다 놨어요. 엄청 큰 거 그거 다라이 가지고 큰 거 다라이 그죠? 그걸 또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 그 방이 좁아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지우면 해서 그 공간이 작아져요.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을 10% 뭐 20% 잡아놨는데 10%로 잡아놨다 해서 이 방에 10%다 이만큼이 10%다 그러면 이 10%를 잡아놨다 해서 여러분 휴지통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 공간이 이렇다고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이만큼 차는 거예요. 자꾸 차고 나중에 꽉 차면 이제 비우면 맨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1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휴지통을 10% 정해놨다 해서 무조건 10%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 비운 만큼 그만큼 자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비워버리면 어떻게 이만큼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냥 방 하나가 꽉 차는 거예요, 다시요. 또 소리를 비우면 또 이만큼 동안 차고요, 그죠? 그러니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은 용량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럼 휴지통에다가 영화를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비웠는데, 지운다고 내가 딜리트키로 휴지통을 비웠어요. 그럼 영화는 1.4기가를 차지해요. 그러면 휴지통에 1.4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 1.4기가를 아직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놔준 거예요, 그냥. 지우긴 지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를 한다거나, Shift 딜리트키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볼 거다, 그러면. 휴지통이 비었다고 해서 영화를 한 3, 4개 비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공간이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지우는데 하드디스크가 안 드러나지. 그러면 휴지통 공간에 내가 그 남아있겠구나 하고 휴지통까지 딱 비워버리면 더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요소죠. 그죠? 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구성요소 우리가 말했죠. 그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헷갈리지 말라는 게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있고 윈도우 구성요소 추가 제거가 있어요. 구성요소는 주로 뭐라 했습니까? 보조 프로그램, 그죠?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 또 뭐 있습니까? 메모장. 그죠? 메모장. 워드패드, 이런 거. 윈도우가 깔리면 기본적으로 같이 깔려있는 보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성요소에 속하죠. 자, 이런 걸 지워도 용량이 늘어나겠죠? 즉, 내가 안 쓸 거면은 해지를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윈도우 구성요소 제거가 가가지고 내가 체크만 해지하면 지워지죠? 하지만 얘를 지워봐야 용량 얼마 안 늘어나요. 기껏해야 몇 메가, 많아야 몇 메가고 적으면 몇백 K밖에 안 됩니다. 걔들 지워봐야 음악 하나 넣을까 말까요, 그죠? 하지만 요거 지워도 되더라는 거, 늘어난다는 거죠. 얘를 지워버려도. 근데 얘를 다시 설치하려면 힘들죠. 윈도우 CD가 있어야 돼요, 그죠? CD 넣으라 막 그래요. 다시 설치하려면. 그래서 안 주는 게 맞죠, 그죠? 현실에서는 안 줍니다, 이걸, 그죠? 이거 지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거 지워도 늘어나니까 구성 요소를 지워라.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해도 되고, 그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제거해도 되고, 구성 요소 추가 제거해도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용량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고, 요거는 얼마 차이 안 나고, 요거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내가 큰 파일을 지우면 되겠죠. 큰 프로그램을. 자, 또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즉,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건 뭘 말합니까? C, D를 얘기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얘기해요. 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압축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압축을 하니까 꽉 누르니까 공간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즉, 겨울이불 압축하면 여러분 공간이 확 줄죠? 그러면 이런 옷장에 넣으면은 옷장이 헐 늘어납니다, 그죠? 그게 더 많은 공간이 생겨요, 그죠? 그것처럼 압축을 함으로 해서 내가 C나 D를 압축함으로 해서 CD 공간이 늘어나요. 단 문제가 있겠죠? 속도가 느려지겠죠, 속도가. 왜요? 압축을 했으니까 다시 사용하려면 압축을 풀어야 돼요, 또,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얘를 압축을 풀고 실행하고 풀고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져요. 단 용량이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속도를 우리 요새는 속도 느리면 막 짜증내잖아요. 컴퓨터 속도 좀 느리면, 그죠? 속도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압축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돈도 없고 하드디스크 사기도 그렇고 지금 하드디스크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지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압축이라고 요거라도 해서 조금 용량을 늘려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속도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내 컴퓨터 열어가지고요. 자, C나 D에 가서 오른쪽 버튼 해요. 그리고 속성에 갑니다. 우리 용량 보고 도구에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여기 가면 밑에 여기 보세요. 드라이브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을 전략하자 돼 있죠, 그죠? 요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얘가 막 뭘 해요. 압축을 다 합니다. 이 C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압축시켜요. 그러니까 용량이 확 늘어나요. 빈 공간이, 이게 사용 공간이 늘어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하지만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할 때마다 풀고 실행하고 풀고 실행 이래 되니까.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체크 안 돼 있어요. 또 어떤 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바로 NTFS라는 파일 포맷 형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FAT 방식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회색으로 딱 돼갖고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TFS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압축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디스크를 압축 사용 가능해. NTFS일 때만. FAT는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혹시 그것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드라이브 압축가 FAT 형식인데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FAT는 안 됩니다. 그렇죠? NTFS만 압축할 수 있더라.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정 필요하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사용하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부족할 때 해결법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빠졌어요. 뭡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 빠졌어요.
머니죠, 머니. 돈 주고 사면 되죠, 그죠? 돈 주고. 하드디스크 500기가 더 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집 500기가면 2배 용량 확 늘어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하나가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몇 개 더 달아도 상관없어요. SATA만 해도 3개 더 달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ID 방식으로 또 2개 정도 더 달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요, 컴퓨터 공간 부족한 거는 다 커버 됩니다. 돈이 문제죠, 그죠? 500기가 하나 사려면요, 9만원, 10만원쯤 듭니다. 하나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괜히 뭐 쓸데없이 치우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잘 보관하면서 하드디스크 하나 더 사다 달면요, 요번에 이제 요것도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E나 F로 또 나누면 되죠, 그죠? 2개로 또. 그러면 CD, EF 이라고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파티션 나누고 해가지고. 그럼 4개의 공간을 내가 이제 쓰면 돼요. 그러면 되지만 사실은 돈 주고 사다 달지는 않죠, 잘, 그죠? 9만원에서 10만원쯤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필리핀이 그 장기고, 물에 장기고 해갖고 작년에, 그죠? 그런 일 있었죠. 그 필리핀에서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장기고 나서도 이게 엄청 뛰었었어요. 이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그때 컴퓨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얘가 막 2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2배가량. 왜? 못 만들어내니까. 500기가를 못 만들어내니까. 도리어 1테라가 더 쌌었어요. 이거보다. 그런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1테라는 또 잘 안 사가지고 재고가 잘 없었어요. 형이 난리가 났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컴퓨터를 막 가격이 엄청 뛰었었어요, 그때. 요거 때문에 또 뛰고, 메모리 때문에 또 뛰고 그랬어요. 메모리도 갑자기 또 풍기 현상이 생기니까 메모리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막 좀, 이게 상황이 좀, 그때 컴퓨터 시세는 막 상황이 그때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컴퓨터를. 특히 조립품 사실 때. 조금 한 달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한 달 빨리 샀으면 또 한 5만원, 10만원 더 싸게 사고 이럽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의 방법이 이렇고, 또, 아까 말했던 디스크 정리, 그죠? 이걸 해서 불필요한 파일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드디스크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더라.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죠, 그죠? 구성요소 추가제가 아니고,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해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요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요거요. 필요 없는 파일을 백업한 다음에, 잘 안 쓰는 파일. 백업한 다음에 CD로 꽂아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장 매체로 옮겨두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요즘 많이 쓰는 웹하드 쪽에 올리면 돼요. 웹하드. 여러분 다음에도요, 웹하드 주고요. 그 네이버에도 웹하드 줍니다. 아이디 있잖아요. 다음에 500기가를 50기가를 줍니다. 50기가. 그 50기가는 공간은 엄청나게 큰 공간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걸 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혹시 컴퓨터 잘못될 때 대비해서. 그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는 30기가를 줍니다. 그거다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 웹하드라는 걸 이용하면요, 그 인터넷상에 보관해두기 때문에 여러분 파일을 꼭 딱 넣어놓으면요, 여러분 컴퓨터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거기 있을 테니까. 또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메모리가 부족한 게 나왔어요, 이제. 턱 사용하는데 갑자기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뭐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또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에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2기가짜리였는데 쓰다 보니까 메모리 자꾸 부족하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2기가를 더 사다 답니다. 그럼 플러스 돼갖고 집에 4기가가 되겠죠. 가상 메모리는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8기가가 되죠, 그죠? 가상 메모리. 이 4기가와 가상의 하드디스크에 4기가를 빌려와서 가상 메모리는 4기가가 되죠, 그죠? 여러분 집에 원래는 4기가 꽂혀 있지만 그거만큼 빌려와서 8기가를 만들어줍니다. 가상 메모리, 그죠?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가상 메모리를 늘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2기가짜리인데 하드디스크 2기가, 메모리 2기가인데요. 가상 메모리 2기가를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총 4기가로 가상 메모리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에 2기가를 빌려오죠, 그죠? 이건 실제 우리가 램이고, 그죠? 자, 이렇게 빌려오는데 4기가의 가상 메모리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 조정을 한 게 이걸 2기가가 아니고 4기가로 맞춰주면 우리 집에 6기가의 가상 메모리가 생깁니다. 그 대신 속도를 느려진다 했죠. 왜요? 얘는 거북이고 얘는 달팽이에요. 둘이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 2인 삼각경기 있죠, 그죠? 발을 묶는데 나는 달리기 빠른데 옆에는 느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빨리 달려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둘이 이제 옆에 느린 애에 맞춰야 되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메모리 부족 현상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요즘 컴퓨터는요, 기술을 발전을 하고 이걸 발을 안 묶고 써요. 어떻게 하냐면, 거북이 등에다가 달팽이를 실으면 돼요. 그럼 같이는 가지만 거북이가 열심히 가면 돼, 자기 속도로, 그죠? 그럼 달팽이는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갖고 요즘 컴퓨터는 가상 메모리를 쓰더라도 속도가 확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띌 정도의 속도 차이는 안 납니다. 어느 정도 가상 메모리 조정을 조금 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우리 4기가지만 6기가나 5기가가 되게끔 조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속도가 늘어진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작업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실행.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종료라는 말을 체크 딱 해주세요. 시험에 물으면 이걸 많이 물었어요. 작업 중인 프로그램 종료하래요. 자, 종료란 말은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데 삭제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제. 삭제 아닙니다. 그죠? 종료는 삭제가 아니고 그냥 닫아라는 거. 지금 내가 한글을 떼어놓고 인터넷을 3개 떼어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이 3개 떠 있다면 얘들이 프로그램이 떠 있다면 그게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2개를 닫아버리면 돼요. 어차피 인터넷 창은 여러분 하나만 쓰시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거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거 안 쓰는데 굳이 띄워놓고 인터넷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걔를 닫으면요. 그만큼 메모리가 늘어나요. 걔가 닫히면서 메모리를 다시 놔줘요. 자기들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자꾸 같이 움직이는데 걔를 놔주면서 메모리 용량이 확보가 되겠죠. 다시요. 자, 이런 겁니다.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용량이 이만큼 돼요. 그럼 내가 한글을 착 눌러서 더블클릭 실행했어요. 그럼 막 작업을 해요. 그러면요. 걔가 이만큼 잡아먹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이 잡아먹는 용량이고 또 엑셀도 하나 띄웠어요. 그러면 엑셀이 또 이만큼 잡아먹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한 3개 띄웠어요. 인터넷 1, 그 인터넷 2 이렇게 이제 또 그럼 내가 나머지 용량 요거밖에 안 넣는 거예요. 요거밖에. 그럼 얘들이 지금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를 닫아요. 닫으면 용량이 이만큼 확보돼요. 하나 더 닫아서 인터넷을 이만큼 됩니다. 엑셀을 하나 닫으면 이만큼 용량 확보돼요. 그럼 한글만 쓴다 하면 이만큼을 내가 지금 메모리가 있으니까 부족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작업 표시줄에다가 여러분 작업을 막 인터넷을 한 10개씩 띄워놓고요. 막 있는 대로 다 띄워놓으신 분 있어요. 네이트도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걔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메모리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걔들을 종료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이 어떠냐면 작업 중인 프로그램을 제거 후 다시 실행 넣어요. 틀린 거죠. 그죠? 요런 말을 쏘겨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늘 잘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맞다고 넘어가 버려요. 작업 중인 프로그램 맞지? 제거한다는 게 X 누르면 된다는 이상합니다. 그 제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서 아예 그걸 없애버리는 게 제거고요. 종료는요, 이 빨간 X 눌러가지고 우리가 닫기를 해버리는 거. 그게 종료입니다. 이 해석을 할 때 삭제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X 눌러서 닫으니까 삭제가 되잖아요. 그 창을 삭제하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은 닫는 거지 삭제가 아닙니다. 그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종료를 하라는 건 메모리를 그만큼 늘려놔 걔가 불뜨고 있는 메모리를 놔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메모리를 낳고 해가지고 용량이 좀 확보됐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볼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작업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돼요. 여러 개 또 있다면 다 닫아봐요. 닫아보고 다시 걔만 하나 딱 실행시켰어요. 그래도 메모리 부족한 현상 하다고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자, 밑에 아래쪽에 작업 표시를 숨겨놔봐야 종료가 아니죠. 삭제가 아니고 종료라고 했죠. 종료. 그죠? 종료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떠 있잖아요.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닫기 단창을 눌러서 닫아야만이 메모가 확보되지 밑에 이래 숨겨봐야 뭐합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는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종료라는 말을 잘 보세요. 제거가 아닙니다. 제거가 아니고 종료예요. 자, 하드디스크는 제거죠. 그죠? 제거. 여기 제거죠. 얘는 종료예요.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하드디스크 부족하다 하는데 작업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실행 이랍니다. 그럼 요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린 게 되죠. 그죠? 서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드디스크는 제거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종료라는 말을 써야 돼요. 메모리는. 네요? 자, 이걸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재부팅. 왜 재부팅을 하면 되죠? 우리가 메모리는 램을 얘기합니다. 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재부팅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휘발성. 뭡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그 안에 뭐가 차 있건 다 지워버립니다.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텅 빈 채로 다시 켜집니다. 안에가. 메모리의 휘발성 특징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껐다 키면은 메모리 부족 현상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해결돼요. 이렇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막 여러분 쓰다가 한글 띄워놓고 엑셀 쓰고 인터넷도 한 10개 띄웠다가 다시 인터넷 다 닫았죠. 다 닫으면 얘가 메모리가 늘어나야 되죠.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 늘어나요. 인터넷을 보면 이만큼 찾아오었는데 내가 인터넷 닫으면은 이게
확보가 돼야 돼. 이게 다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고 이렇게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닫았지만은 얘들이 만큼 차지하고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꺼버리면 싹 지워지니까 깨끗하게 딱 남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메모리 부족이 없이 잘 쓴다는 거예요. 또 뭐 한참 쓰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면 메모리를 또 하나 더 사야겠죠. 왜? 작업이 내가 많은 거니까. 그러면 맞죠, 그죠? 여러분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은 메모리가 부족하면 이런 메모리 나중에 부족하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조금씩 남아요. 뭐 프로그램 열었다가 이게 300을 차지해서 한글이 300을 차지했는데 내가 다시 프로그램 닫아서 한글을 종료시켰어요. 하지만 300이 아니고 100 정도가 차지하고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즉 500인데 내가 300을 썼다면 200 남았겠죠. 근데 이걸 닫아버리면 500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500을 안 돌아오고 어떻게 하냐니까 400만 떡 남아요. 분명히 500이 돼야 되는데 300을 닫았으니까 500으로 돌아왔는데 400이 떡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아직까지 100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긴 했지만. 이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500이 다 차지겠지, 그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부족합니다. 막 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그때는 재부팅이라는 거죠. 껐다 키면 그냥 있는 거,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안 날라가고 있는 거, 뭐 구석에 숨어 있는 놈들 싹 다 지워버리니까, 100%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재부팅 후 다시 시작을 해봐라. 메모리 부족 시 메모리 추가해라. 이것도 안 된다. 재부팅 후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띄우고 작업하시고 아니면 메모리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기계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뭐 열을 많이 받았거나 이러면 타는 경우도 있고요. 칩이 타요, 또 칩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집이 2기가인데 나중에 2기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1.5기가, 1.2기가 이렇게 잡혀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2기가라면 1.8 이상은 나와야 돼요. 1.89, 1.85. 어딘데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여러분 집에 메모리가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윈도우 브레이크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뜨죠? 내 컴퓨터 마우스 오른쪽으로 속성 가면 뜨죠? 여기서 여기 하겠는데 실제 우리 집이 2기가인데 이게 2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2기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2기가 또는 1.98 뭐 1.92 이렇게 나오면 다행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쓸데없이 뭐 2기가인데 우리 집이 1.2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800메가는 어디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메모리가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어떤 칩, 여기 메모리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칩들이 있어요. 여기 메모리 칩인데 요것들이 몇 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망가지면서 얘한테 큰 충격을 주거나 뭐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자체가 불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는 경우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 더 사다 꽂아야 돼. 얘는 빼버리고. 아니면 뭐 혹시 썼는데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고 하나 더 꽂아가지고 용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대부분 여기 용량이 낮아지면요. 메모리가 문제 생기고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요거요. 시작 프로그램 중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해라.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에 가면요. 여러분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탁 켜자마자 실행하는 것들이에요. 자,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주로 요것들. 자, 뭐입니까? 알약, V3. 또 뭐 있죠?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이트온 같은 것도 막 떠있고 이러죠. 그죠? 애들 막 떼어놓으면. 그걸 안 하면서도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떠요. 여기 화면에다가. 화면에 여기 귀퉁이에 막 이렇게 뜨죠? 뜨면 어떻게 여러분 X로 닫아버리죠? 닫더라도 얘는 안 없어져요.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여기 딱 가버려요. 네이트온은 여기. 즉 계속 메모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X로 닫을 게 아니고 요거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창을 뜨면요. 어떻게 해요? 끝내기 딱 눌러서 닫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환경 설정 가서 어떻게 해요? 아예 시작시 뭐 프로그램 자동 실행 이거 체크돼 있어요. 이거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시작하자마자 얘가 안 떠요. 얘가 떴다는 걸 메모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 경우 있어요. 막 엄청 많이 뜨는 사람들 이게 알림 영역에 그거 다 메모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특히 지금 메모리 많이 잡는 것들이 알약이나 V3 이런 것들이 지금 메모리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이것들을 다 닫으셔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다 닫으면 안 되겠죠. 지금 2개 깔린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깔리면 돼요. 아마 앞 시간에 그거 보여주면서 아마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쪽은 놔뒀죠. 그죠? 2개 깔려버린 거예요. 하나는 지금 정지 상태고 얘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가면 자극 관리자 있죠.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요거 하면 지금 요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켜자마자 떠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요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 영역에 떠있는 프로그램도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요.
요것들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메모리가 얼마 잡으면 51메가 잡아먹고 이거 많이 잡아먹네요. 자, 요거 다시 클릭해보면 제일 많은 것도 볼게요. 57메가 잡아먹네요. 자, 캠 레코드 지금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만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57메가를. 그 다음에 SGSVC 뭐 이런 거 호스트, WinVNC 지금 여러분 제 화면 보고 있는 거 있죠? 그게 WinVNC예요. 여기 30메가를 잡아먹고 있어요. 요걸 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메모리를 이만큼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익스플로러 인터넷이죠. 인터넷인데 이거는 인터넷이 아니고 탐색기 창. 여러분 지금 창이 떠 있잖아요. 이 창을 갈려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29메가를 잡아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창을 띄울 수 있어요. 프로그램 창이라든지 내 컴퓨터 창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띄울 수 있는 내 컴퓨터에 떼어놨죠. 그죠? 이런 것도. 요게 이제 요 용량을 잡아먹는 거예요. 얘를 종료시켜버리면 화면이 다 닫히면서요. 용량이 여기서 늘어납니다. 지금 총 4기가죠. 3939라는 걸 약 4기가죠. 그죠? 4기가 중에 얼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706메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3기가는 남아있네요. 그죠? 아직 3.3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메모리가 아니고 가상까지 해서 4기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2기가였죠. 그죠? 확인해본 게. 그죠? 그래서 가상 2기가를 써가지고 가상 메모리 4기가로 만든 겁니다. 하드 2기가 빌려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얘를 닫으면 원래도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100%. 조금 약간씩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런 현상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 남았어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메모리가 작다면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집에 한 3년, 4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500메가 메모리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삼성이나 LG 제품 있죠. 그 정품을 사신 분들은 3년 전이나 4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게 1기가도 안 달렸어요. 500메가 정도 달렸어요. 500메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늦죠. 그죠? 컴퓨터도 인터넷도 늦어지고요. 이게 왜 늦지 하면 가보면 거기에 500메가 딱 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모리가 비쌌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에 싸게 나온 컴퓨터들이 용량을 좀 작게 해서 싸게 여러분을 보급했어요. 그걸 사고 이제 잘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느려진 거죠. 메모리 작으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새로운 프레임도 하게 되고 뭐 용량 큰 프레임도 돌리게 되고 하니까 이제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메모리가 부족할 때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 자, 요번에는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즉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보세요. 인터넷이 안 돼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볼 게 뭐예요? 컴퓨터 뒤에 케이블이 제대로 꽂혔는지. 즉 무슨 케이블이에요? 이거요? 랜 케이블이죠. 랜 케이블 아시나요? 랜 케이블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자, 제가 뭐 잘 그리진 않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선이 딱 와있어요. 이렇게 선이. 요거 회색 선이죠. 회색 선. 여러분 집에 회색 선이죠. 여기 벽에서 나와요. 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와있어요. 요걸 탁 꽂으면 여기 딱딱하고 채워져요. 여기 구멍이 뻥뻥 있고요. 그래갖고 채워지가지고 이제 여기 안 빠져요. 원래는 안 빠져. 요거 누르고 빼야 됩니다. 요거 눌러갖고 빼는데 여러분 집에 근데 그게 고장났거나 부러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툭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 청소기 툭툭 치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툭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하는데 안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선이 빠졌나 안 빠졌나. 컴퓨터 뒤에 보고 한 번 더 뺐다가 다시 탁 누르면 딸깍 소리 나면 돼요. 그러면 딸깍 소리가 안 나면은 가끔 빠지는 경우 있어요. 꽉 눌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넣는데 들어갔다고 가만 놔두는 경우 많아요. 꽉 눌렀을 때 더 쑥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딸깍하고 채워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 케이블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확인해라. 이건 아직 여러분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온 내용인데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이 이게 연결이 됐는지 끊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집 컴퓨터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외부에 들어오는 신호가 안 오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보라. 그죠? 자, 그건 대부분 여기 떠요. 대부분 이제 꽂으면 우리 컴퓨터를 켜면은 여기 뜨게 만든 사람도 있고 여기 알림 영역이 안 뜨게 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안 뜨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탁 뜨면 좋은데 안 뜨게 해놨어요. 그걸 이제 내가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어디서 확인해 보냐면 여기 갑니다. 내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게 있죠. 여기 오른쪽부터 눌러요. 그럼 인터넷에 갈 네트워크가 내 인터넷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에 가요. 여기 인터넷 속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요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보세요.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게, 로컬이라는 게 바로 직접 이 컴퓨터에 연결된 걸 로컬, 우리 로컬 프린터 그랬잖아요. 그럼 로컬이니까 내한테 지금 선이 꽂혔냐를 알아보는 그 랜카드입니다. 이거 랜카드.
우리 집 랜카드가 바로 요 로컬 영역 연결이에요. 네? 요게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로컬 영역 랜카드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됨 돼 있죠. 요러면 이상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하면 뭐예요? 선이 빠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호가 안 오는 겁니다. 신호가 안 오니까 얘가 신호를 못 잡으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뒤에 가니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지 않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신호가 안 오는 거니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AS 불러야 됩니다. 그죠? 인터넷 업체 연락해야 되지. 컴퓨터 고치는 사람한테 연락해봐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터넷 그 가입했잖아요. 돈 주고 보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락을 하면 무료로 와서 출장비 물읍니다. 그죠? 그 사람 출장비 안 받아가요. 와서 점검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가죠. 확인해주고. 그죠? 그 사람들 부르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확인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끊어져 있거나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누군가가 전에 말했죠. 애기들 인터넷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사용 안 하면 해본 데도 했죠.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하드웨어 가가지고 장치 관리자 가서 어떻게 해요? 랜 드라이버 저 네트워크 어댑터 가서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용 안 하면 딱 누르면 된다 했죠.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거예요.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여기도 사용 안 하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요거 사용 안 하면 똑같아요. 누군가가 요걸 눌렀어도 문제 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안 하면 하니까 이 랜카드가 동작을 못 하니까 신호는 아무리 와도 랜카드가 컴퓨터하고 연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내가 전에 이래놓고는 나도 모르고 깜빡하고 인터넷 안 된다고 에이스 불렀어요. 에이스 기사 와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누가 이거 만졌나요? 합니다. 가만히 세요. 내가 한 3일 전에 내가 손댄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도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인터넷 안 되고 내가 에이스 부른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본인이 해놓고도 깜빡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 이게 해놓은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인터넷 안 되네 이상하다 하면서 에이스 불러버려요. 그죠? 예수 기사는 짜증나죠, 그죠? 그래도 웃죠, 그죠? 예, 다음부터는 확인하세요. 가가지고. 자,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도 요거 같던 거다. 또 상태라고 했죠? 상태 누르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됐죠? 그리고 보냄, 받음하고 숫자가 이렇게 깜빡깜빡 올라갑니다. 이러면 저쪽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나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이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연결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인터넷이. 맞죠, 그죠? 막 보내주고 받고 지금 숫자가 깜빡깜빡 하죠, 그죠? 그럼 뭐가 오는데 내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문제돼가지고 화면이 안 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문제돼가지고. 분명히 신호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터넷을 떼었는데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신호는 와요. 지금 뭐가 막 숫자가 움직이죠.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 쪽에 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연결되면 여기 딱 뜨죠. 또 아까 연결된 거. 자, 속도 100메가고, 그죠? 자, 또 여기 G1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게 또 잡혀야 돼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그 4개가 잡혀야만이 되는데 DNS는 자세히 가야 나와요. 그 4개 항목이 잡혀야만이 여기 숫자가 나와야 돼요. 한 개라도 숫자가 안 나오면은 인터넷이 안 돼요. 연결은 됐다 나오는데. 여기에 연결되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연결되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요 숫자들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안 됩니다. 이 4개가 제대로 숫자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이 IP 주소가 나와야만이 인터넷이 연결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연결됐다고 나오고 신호는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왔다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랜카드 불량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프로그램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 에이스 불러봐도 그 사람이 우리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이거 컴퓨터 에이스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러고 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또 에이스 부르면 포맷하고 다 설치하면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 점검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선이 빠졌나 꽂혔나, 꽂았을 때 들어갔을 때 연결되면 나오던가, 내가 혹시 사용하나 이런 걸 했지 않았나. 자, 그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설정 등을 내가 찾아가서 그걸 확인하더라. 자, 또요. 핑 명령을 사용해 접속한 사이트의 서버 상태를 점검하더라. 핑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도스에서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 나오는 거지만 명령 프롬프트라는 곳에 갑니다. 시작에 보조 프레임에 모드 프레임, 보조 프레임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었죠. 여기 가서 명령을 내려 도스 명령이에요. ping 핑이라는 거. 핑을 이제 쏘는다 이 말이에요. 저쪽으로 신호를 쐈을 때 걔가 나한테 돌려줘요. 원래는 인터넷 신호가 하면은 핑을 쏘면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가 안 와요. 또는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와 외부 사이에 중간에 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죠? 그런 거죠. 그 핑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핑을 때리냐? IP 주소를 치면 됩니다. 지금 접속해 있는 사람의 IP 주소라든지 그걸 치면은 얘가 그쪽에 갔다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켜져 있는 컴퓨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자, 192.168.11. 봅시다. 51번이 켜져 있나요? 51. 자, 51번이 켜져 있어요. 저 앞에, 맨 앞에 컴퓨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쐈는데요. 이걸로 신호를 쏴줬어요. 그러니까, 28ms. 미리세컨드죠. 미리가 뭐였습니까? 1000분의 1초. 28ms 만에 얘가 왔어요. 갔다가 온 겁니다.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뜨면 이제 갔다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자, 신호가 없는 곳에 쏘아버리면,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눌렀는데, 자, 분명히 켜져 있는 컴퓨터고 잘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내가 신호를 쐈습니다. 11점,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곳에. 이게 분명히 이 컴퓨터 살아있는데, 뭐 인터넷도 잘 되고 있고, 나하고 연결도 원래는 잘 된 거였는데, 내가 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30을 쐈는데, 아까처럼 뭐 타이밍이, TTL 이런 게 안 나오죠? 한참 걸려요. 분명히 보낸 데가 신호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쪽 컴퓨터 꺼졌다면 안 되겠지만, 켜놨고, 인터넷도 지금 들어가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핑을 딱 때리는데, 갔다가 안 와요. 그럼 내 컴퓨터와 그 컴퓨터 사이에 뭔가가 신호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죠, 보세요. 리퀘스트, 요청 타임이 아웃돼서 시간이 넘어가버렸다는,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시간에. 안 온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죠? 핑 명령을 때려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서버 컴퓨터나 에이스 기사들도 자기들이 핑 때릴 곳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 그곳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게 오면은 신호는 이상 없는 거예요. 그쪽 선로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이제 그쪽 중간에 선로들을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기계를 손봅니다. 핑이라는 명령을 알아줬어요. 이걸 하면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서버 상태, 즉 내 상태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켜져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즉 친구 컴퓨터가 지금 켜져 있는지 내가 그 친구 컴퓨터 IP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쳐봐요.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지면 그 친구가 지금 컴퓨터를 꺼놓은 상태예요. 근데 하니까 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가 지금 컴퓨터 인터넷을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집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전화하고 너 집에 있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럽니다. 다 알 수가 있다 하면서 핑 명령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IP 주소만 안다면. 됐나요? 여러분 집에 IP 주소 안다면 밖에서 한번 때려봐요. 핑을 딱 때렸을 때 애들이 게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분명히 컴퓨터 하지 마라 하고 나오는데. 그럼 애들이 지금 인터넷을 떴다는 거죠. 그죠?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서버 상태, 어떤 상태냐, 고장 상태냐, 아니면 켜져 있느냐, 켜져 있느냐 이런 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핑이라는 명령을 주세요. 프린트 인쇄가 안 될 경우도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게 당연하죠. 그죠? 뭐예요? 케이블. 전기가 들어왔느냐? 아니면 뒤에 보면 이제 USB로 꽂혀있겠죠. 대부분. 그죠? 지금은 병렬 안 쓰고 USB 쓰니까. 이게 지금 빠져있을 수 있으니까 또 컴퓨터에 빠졌는지 프린터기 뒤에서 빠졌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또 한 뺐다 꽂아갖고 확실히 꽂고 전기도 탁 켜보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인쇄를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됐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드라이브가 혹시나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시작에 어디 가요? 프린터 및 팩스. 여기서 우리 쓰는 프린트 모델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컴퓨터가 5000인데, MLS 뭐 5000인데, 그게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누가 지웠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 잘못 만져서 지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CD라든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하나가 생기고, 뭐 삼성, 뭐 MLS 5000, 뭐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된 거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프린터는 외부인, 즉 외국인이니까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통력이 되겠죠. 그죠? 그 드라이브를 먼저 확인해봐라. 그리고 전에 말했죠. 인쇄관리자. 앞에서 누군가 똥차가 막혀있어요. 그러면 걔를 치워야 가는데 걔가 막혀있으니까 뒤에 끼 내가 인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인쇄하고 나서는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막혀있는 거예요. 하수구 막히듯이.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나가죠. 막힌 걸 뚫어야만 나가겠죠. 그러면 꼭 인쇄관리자, 이게 프린터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프린터 및 팩스에 가서 어떻게 해요? 프린터 및 팩스에 가서 내가 이 프린터에 있다면 우리 프린터 이거다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따닥. 그럼 여기 뭔가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뭐 정지 상태고 뭐 인쇄 오류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에헤이 하면서 어떻게 오른쪽 버튼에서 정지, 취소 이러면 되죠. 그러면 걔가 지워져요.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게 다시 인쇄가 됩니다. 띠릭 하고. 앞에 있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걔가 막혀버리면 인쇄가 안 돼요. 걔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인쇄 관리자를 확인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프린터 상태를. 자, 됐었나요? 이렇게 네 가지 알아두세요. 아까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에서 아까 말했던 종료와 제거, 이 개념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 참,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거, 종료. 원래는 같이 썼어요. 컴퓨터 배우기 전까지는 뭐, 야, 창 그거 제거해 하고 이럽니다. 그죠? 이 창 제거하면, 알았어, X 누르고. 말이 통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하면, 야, 이건 제거가 아니야. 종료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알았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거란 말을 이제 다르게 알아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응답하지 않는 프레임이 발생했어요. 컴퓨터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인터넷 쓰다 보면 마우스가 안 먹혀요. 키보드도 안 먹히고 뭐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막 닫아야 뭐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뭡니까?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서 거기에 응용 프로그램 써.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가면요. 뭐가 떠요?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에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기에 응답 없음이 돼 있을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돼 있고 이게 응답 없음.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걔를 선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작업 끝내기 딱 누르면 걔만 딱 종료시켜주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인터넷 때 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즉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작업 관리자 가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걔를 선택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작업 종료하면은 어떻게 해요? 걔만 딱 종료되고 다시 띄워서 사용하면 된다. 되셨나요?